안녕하십니까. 에듀진의 신동우입니다. 오늘은 8월 10일 화요일입니다. 밖에 비가 오고 있네요. 이제 오늘이 현재 고등학교 3학년 내지는 이제 뭐 수험생들에게 따른 뭐 재수생이나 N수생들에게 마지막 날인 거죠. 그 대학을 진학하는 데 있어서 매우 떨리는 심정일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. 이건 공부를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그런 것 같죠. 제가 오늘은 아이들 외 학과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 많이들 고민하죠.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제 자기가 못하든 잘하든 대학만 놓고 봤었잖아요. 그죠? 우리 때는 그랬습니다. 그리고 그 이후에 한참 전, 예를 들어 한 15년 전까지 또 냉정히 생각해보면 뭐 6, 7년 전까지라도 뭐 대학을 생각하고 학과는 뭐 나중이고 어쨌든 대학만 합격하면 대학교 네임을 따기 위해서 가죠. 근데 우리가 이제 살아보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죠. 그래서 이제 학과를 선택을 하는데 이제 자기가 좋아하는 걸 선택하게 가능한 이제 그렇게 학교에서도 유도하고 있고, 물론 뭐 아주 특별한 케이스가 아니라면 그렇죠. 또 그런 과정에서 학생들이 선택할 때 이제 좀 공부 잘한다는 애들 보면 의대를 선택하죠.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자본주의에 살고 있기 때문에 돈이나 또 안정성 이런 거를 생각해 보면 또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. 저는 뭐 개인적으로 의사라는 직업을 저보고 하라고 하면 저는 못할 것 같습니다. 일단 저는 지금 현재 굉장히 프리한 일을 하고 있지만 프리하게 이제 시간을 쓰고 있잖아요. 근데 이제 뭐 개인 병원을 하든 이러다 보면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까지는 적어도 풀로 계속 앉아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. 누군가하고 상담하고 살짝 못할 것 같습니다. 누군가를 치료해 준다는 건 굉장히 좋은 일이긴 한데 저하고 성격이 안 맞는 거죠. 저는 놀고 싶을 때 놀아야 되고, 그렇다 그래서 매번 잘 노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어찌됐건 개인적인 시간이 좀 많은 거를 선택을 합니다. 제 성향이 그런 것 같습니다. 그런 것들처럼 아이들이 각자 갖고 있는 성향이 있고 그 성향에 따라서 할 수 있는 거죠. 그런 것 같습니다. 제가 이제 예전에 우리가 소프트웨어 교육을 꼭 해야 된다고 얘기를 했잖아요. 오늘은 제가 이제 다음 달에 나침반에 들어갈 기사 중에 하나를 제가 소개하려고 합니다. 그 회사 이름은 피스컬노트라고 하는 회사고요. 많은 제리 양이나 또는 좀 유명한 사람들에게 업체에게 한 2,800억 원 정도를 투자를 받은 사람입니다. 지금 현재 한국 나이로는 27살이고요. 그 사람은 21살 때부터, 한국계 미국인인데요. 21살 때부터 사업을 시작을 해서 지금 한 6년 된 거죠. 그 다음에 지금은 이제 또, 조지 워싱턴 대학인가요? 이름 까먹었네? 이렇게 자주 까먹습니다. 조지타운 대학인가요? 그 대학의 부교수로도, 갔습니다. 그러니까 부교수 일과 그 일을 같이 하는 거죠. 사무실은 워싱턴 DC에 있는 거고요. 그 피스컬 노트가 하는 일은 미국 전역에 각 연방의회도 있지만 또 각 주의회도 있잖아요. 각 법률들을 모아서 그걸 가지고 분석을 해서 이 법은 통과가 될 것 같다, 안 될 것 같다를 분석을 해줘서 많은 기업들이 주별로 어쨌든 다른 법 때문에 고민스럽고 여러 가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. 환경 규제도 다를 거고 다 다른 것들을 정리를 해서 그 노트를 보는 겁니다. 그러니까 많은 기업들, 설령 자기들이 변호사를 고용하고 있는 큰 기업들, 예를 들어 아마존이나 이런 큰 기업들도 그쪽한테 연간 한 5,500만 원을 내면서 그 비즈니스, 그 사업 일을 가지고 가죠. 왜냐하면 변호사도 일이 굉장히 편하거든요. 쥐가 일일이 또 보고서 가보고 이런 거가 굉장히 복잡하죠. 또 하나는 이제 그렇게 이제 그런 데이터가 모아지니까 지금은 이 법률이 통과가 될 거다, 안 될 거다를 한 94% 정도를 일치시킨다고 합니다.
그러니까 굉장히 그 좋은 이 법이 통과가 되면 비즈니스의 사업 영역에서 우리가 비즈니스를 고안을 할 때 제일 많이 고민하는 게 이제 그 내부 환경보다 외부 환경 요인 중에 그 법률이나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. 그런 것들을 미리 이제 사전에 잡아낼 수 있는 거죠. 이런 비즈니스를 하는 사람입니다. 근데 이것들이, 그러니까 이 비즈니스, 지금은 뭐 직원들도 한 400명이 넘는다 그래요.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인력들이 필요하죠. 또 하나는 그 비즈니스가 꼭 미국뿐만이 아니라 한국 또는 이제 전 세계에 뻗쳐나갈 수 있는 그런 비즈니스를 기획하고 있다고 합니다. 그죠? 근데 이제 이 사람의 이름은 황태의 씨이고요. 영어 이름은 팀 황입니다. 그런데 이제 이 사람이 처음에 이제 그 고등학교 15살 때, 우리나라는 이제 정치를 애들이 가능한 한 모르게 하잖아요. 그죠? 정치도 모른다 그러고, 그러니까 아예 뭐 애들하고 그런 대화를 나눠보지도 않죠. 또 물론 아이가 묻지 않으면 또 아빠나 엄마들도 얘기 안 하고. 그러니까 이러는데 이 아이는 어찌됐건 그 아빠가 1980년대에 미국에 이민을 갔다고 합니다. 이러는 중에 이 아이가 15살 때 오바마 선거 캠프에서 일을 했었고, 그때 배운 걸로 나는 정치인이 되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제 프린스턴 대학에 이제 들어갔는데, 이게 다니다 보니까 한 친구가 이제 자기 친구죠. 자기 친구가 뭐죠? 무슨 닥터? 텔레닥이라고 하는 앱을 만들었는데, 그 앱에 의사들이나 환자들이 몇만 명이 이렇게 들어와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, 내가 참 이렇게 하다 보니까 참 돈 벌기 쉽더라. 이제 이거를 알게 돼서 이 친구가 이제 자기 전공을 빼고, 전공보다 이제 부전공으로 컴퓨터 공학, 그러니까 소프트웨어 공부를 하기 시작합니다. 이렇게 해서 이제 21살 때 친구들하고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이제 모텔 하나 빌렸어요. 한 3명 보고 이제 돈을 모아보니까 2,500만 원인가 한 2,800만 원 정도가 됐나 봐요. 그걸 가지고 이제 모텔 방을 빌려서 한마디로 얘기하면 벤처 스타트업을 하게 된 겁니다. 그래서 이 스타트업을 이제 하고 보니까 하는 중에 왜 아이디어라고 하는 게 처음에 생각했던 아이디어보다 자꾸 이제 뭔가를 하다 보면 자꾸 그 아이디어가 추가로 나오고 요때는 요렇고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나오겠죠. 그러는 중에 그 TV에 나왔던 아주 유명한 그 벤처 기업가의 투자로 유명한 어떤 사람에게 이제 이메일을 쓰게 되죠. 우리 이런 비즈니스 있는데 나한테 투자해 줄래? 뭐 이런 식으로 메일을 보냈고, 그 메일에서 오케이 이렇게 된 거죠. 실제로 투자 받을 때 보면은 나를 투자해 줄 업체, 그러니까 이 비즈니스를 투자할 업체를 찾아서 연락하는 게 첫 번째인 거잖아요. 그죠? 그리고 이제 전화를 받아서 설명을 해주고, 아니면 이메일로 나의 사업 비즈니스 모델을 PPT를 만들어서 보내주게 되는 일인 거죠.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이제 좀 쉽게 받았나 봐요. 한 2, 30억을 처음엔 받았나 봐요. 이렇게 해서 이제 사무실을 얻고 그 비즈니스를 하나씩 만들어 가는 거죠. 만들어 가다가 이제 나중에 그 비즈니스의 효용도를 알고, 또 그렇게 유명한 사람이 투자해 줬으니까, 예를 들어 한국 같은 경우는 그러죠. 삼성이 투자해 줬어? 그러면 삼성이 얼마 해줬어? 3억? 10억? 나 20억, 30억 이렇게 베팅이 들어옵니다. 이런 거하고 같은 거죠. 뭐 지금 현재도 그렇습니다. 우리나라 삼성이 보통 기업입니까? 그런 기업한테 몇 억이라도 받으면 뭐 다른 곳에서 투자가 많이 옵니다. 그렇다고 삼성이 모든 거에 대해서 다 관심 있는 게 아니잖아요. 이 비즈니스를 너네들이 관심 있어 하냐 없느냐 뭐 이렇게 해서 출발하는 거니까. 이렇게 해서 이제 지금은 한 6년이 된 거죠. 6년이 지났는데 지금은 한 2,800억 정도를 투자를 받았고, 그 중에서 그런 비즈니스를 이제 한 400명 정도가 넘는다고 하니까요, 직원도.
그 예전에 또 우리 한국에 있는 업체들도 한 군데를 인수했던 모양이에요. 그 피스컬 노트가 뭐 우리 동네 의원이라고 하는 뭐를 하나 인수했나 봐요. 그래서 우리 동네에 어떤 의원들이 있고 그 사람들이 뭐 어떤 생각을 갖고 있고 이런 거를 이제 선별해주는, 그래서 이제 인수해서 그 회사에서 이제 운영을 하는 거죠. 그리고 한국의 원래 그 책임자, 그 대표였던 사람은 뭐 아시아 무슨 담당, 피스컬 노트에 요걸로 지금 한다 그래요.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거를 보면서 생각한 게, 우리 학생들이 이제 오늘이 마지막 날 아닙니까? 그러면 아이들이 생각을 할 때 보면 늘상 굉장히 막힌 것처럼 생각을 해요. 제가 이제 아이들을 만나다 보면, 공부를 잘한다 못한다는 잘 모르겠고요. 그런데 참 이게 나중에 확인해 보면 공부를 잘하는 애들이더라고요. 그게 뭐냐면, 아이들이 정치, 경제, 시사 문제에 대해서 좀 잘 알고 있는 아이들은, 그리고 어떤 거에 대한 문제의식이 있는 아이들은 똑똑해요. 그러니까 뭔가 대화를 해도 어른들하고 대화보다 가끔은 더 재미있어요. 왜냐면 일단 순수함이 있거든요. 말 자체에서. 그러니까 더 재밌기도 합니다. 그러니까 그런데 그런 애들을 나중에 확인해 보면 공부를 꼭 잘하더라. 그런 거죠. 그런데 이제 어쨌든 정치, 경제, 시사에 대해서, 그러니까 이 공부라고 하는 거에 한정된 틀, 예를 들어 교과서라고 하는 한정된 틀로만 보면 세상하고 자꾸 격리가 되죠. 이러니까 애들의 그릇이 좀 작아지나 봐요. 실제로 그런 것 같습니다. 그러니까 정치, 경제, 시사 문제에 대해서 자꾸 애들에게 바깥 공기를 좀 쐬줘야 될 필요가 있는 거죠. 교과서 밖에 있는 것들을. 그러니까 이럴 필요성이 꼭 있습니다. 또 하나는 제가 늘상 얘기하듯이 소프트웨어 교육은 꼭 모든 과에다 필요합니다. 모든 과에. 그리고 뭐 A라고 하는 학과가 있다면 B 학과도 부전공을 하든 뭐를 하든 어떤 경우가 됐든 컴퓨터 공학 내지는 소프트웨어 공부를 꼭 할 수 있는, 그렇게 만들어줄 필요성이 있다. 그래서 이제 그쪽에 그 피스컬 노트가 이제 미국의 언론 매체랑 인터뷰한 기사들을 좀 찾아보고 했더니 거기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. 우리가 가상현실이나 증강현실, 뭐 3D 프린터, 이게 너무 멀어요, 우리랑. 그죠? 우리랑 너무 멀지 않아요? 가상현실? 그거 어떻게 하는 거예요? 그거 하려면 컴퓨터를 얼마큼 배워야 되고, 또 내가 가상현실을 제대로 이해하려면, 그러니까 대충은 알겠는데, 그거 공부하려면, 이게 비즈니스가 생성이 안 되죠, 그죠? 근데 가장 중요한 건 나의 불편함이 어디에 있느냐, 또는, 우리가, 무엇을 하면 사람들이 이것을 더 많이 보게 할 거냐, 그러니까 더 유용하게 할 거냐에 대한 관점이 필요한 거죠. 언제, 어느 때든. 아무리 증강현실이 나오고, 아무리 3D 프린터가 된다 한들, 3D 프린터를 제작해서 인기를 끌려면 결국은 소비자가 좋아하는 것들을 써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? 만들어내야 되는 거 아니에요? 그러니까 그런 관점이 늘상 존재하는데, 우리가 4차 산업혁명이라 그러니까 우리랑 너무 관계가 먼 것처럼만 인식되어 있지는 않았을까.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에게 그냥 일반적인 상황들을 노출시키는 거죠. 그래서 아이의 이 머리의 크기를 생각을 하게 하는 거죠. 예를 들어 우리가 조선시대 때는, 그죠? 그때는 지구가 뭐죠? 정확히 얘기하면 제가 과학 쪽에 잘 몰라서, 그때 지구가 이 중국이 중심이었죠. 아마 그런 거 아닌가요? 예를 들어 태양이 중심이, 지구가 돌고 뭐 지구가 돈다는 걸 생각을 언제 때 해봤는지 모르겠어요. 근데 이제 그 갈릴레오나 또 코페르니쿠스 사람들 보면 그러니까 1592년이 우리나라 임진왜란이니까 그 150년 전에 벌써 지구가 둥그니까 그러니까 둥글단다. 지구가 중심이 아니고 지구는 돌아가는 거고 태양이 중심이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. 그러니까 이런 게 과학적 지식이 있어야만 되는 건데 결국은 한참 뒤에 깨닫고 나서 결국은 당하는 거잖아요.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가 어디에 있느냐. 내가 조선은 중국만 생각한 것 같아요. 그죠? 근데 우주라고 하는 정말 어마어마한, 그죠? 상상도 안 가는 지구가 있고, 태양이 있고, 수금지와 목토, 천해명이라는 게 있고,
이런 것을 그때 알았다고 하니까 대단한 거죠. 그런 거니까 이제 이 사고의 크기의 차이가 좀 다른 거죠.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 마지막 날 우리 학생들에게 물론 특정하게 자기가 정말 그냥 공부하고 싶은 학과 가면 된다. 저 공부하고 싶은 학과, 내가 좀 더 알면 좋을 것 같은 학과를 가라. 대신 꼭 플러스 소프트웨어 공부, 프로그램 공부도 꼭 할 수 있게끔 뭐 컴퓨터 공학을 하든 뭔가를 하든 요걸 꼭 같이 해라. 플러스 또 자기가 좋아하는 게 또 있다면 추가로 더 공부할 수 있게끔 가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. 그래서 이제 두 가지인데 하나는 어떤 학과를 가든 자기가 좋아하는 학과를 가라. 그러니까 공부하고 싶은 학과.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확장성 있는 공부를 계속 했으면 좋겠다. 물론 이제 갔으면서. 두 번째로는 꼭 소프트웨어 공부를 꼭 해라. 소프트웨어 공부를 꼭 해라. 그리고 결국은 이제 아이들이 교과서만 공부하면 세상 것들에 대해서 자꾸 둔감해지잖아요. 근데 어릴 때부터 조금 더 세상 것들을 좀 더 많이 볼 수 있게끔 정치, 경제, 시사면을 더 많이 노출시켜서 실제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결국 공감이잖아요. 그런 공감대를 만들어줄 수 있는 이 머리의 크기를 좀 만들어줘라. 그러니까 꼭 너무 교과서에 한정이 되면 아이가 이게 축소될 수밖에 없거든요.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. 근데 이제 제가 또 하나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아이들하고 자기소개서 같은 것들과 관련해서 대화를 나눠보면 어떤 아이하고 대화 나눌 땐 굉장히 즐겁습니다. 아이가 어느 정도 커져, 그리고 제가 뭔 얘기하면 금방 이해가 돼요. 그러니까 이제 아이 머리가 원래는 커져 있는데 그거가 이제 공부라고 하는 것 때문에 너무 막혀져 있었던 거였죠. 근데 이제 제가 열어주거든요. 대화를 나눌 때. 그 열어놔주면 아이가 막 이렇게 얘기가 좀 수준 있게 옵니다. 이럴 때 굉장히 기분이 좋죠. 근데 이제 어떤 아이들은 상대적으로 이렇게 막혀져 있는 걸 뚫어서 안 나오려고 그래요. 그 막힌 공간, 그 안에서 대화하려니까 대화가 제가 재미가 없죠.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. 근데 제가 이제 그런 저변들을 이렇게 살펴보면 결국은 이 교육에서 또는 평소에 이것을 해줄 수 있는, 사실은 이제 학교의 선생님들도 매번 이런 대화를 나누고 싶지만 사실은 진도라고 하는 게 있죠. 그리고 한 50분 강의하고 나면 사실 힘듭니다. 힘들면 또 아이하고 대화 나누는, 어찌됐건 굉장히 힘든 생활을 보내고 있는 거예요. 따지고 보면. 그런 거니까 그런 부분들의 대화는 결국은 엄마 아빠들이 해줄 수 있는 교육인 거거든요. 다만 또 아이가 갖고 있는 생각도 있는 거죠. 자기가 배웠던 어떤 것도 있고. 그러니까 내 생각을 너무 일방적으로 강요하기보다는 그냥 유연하게. 근데 아이가 대화 나누다 보니까 너무 막혀져 있는 것 같아. 예를 들어 내가 보기에 올바른 생각이긴 맞는데 너무 강하게 갖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을 좀 유연하게 만들어줄 필요성이 있죠. 왜냐하면 남의 사고도 분명히 받아줄 필요가 있는 거거든요. 남의 사고도. 내 주장만 무조건 옳다. 이거는 아니죠. 근데 이제 가끔 물론 주장도 할 수 있습니다만 어쨌든 유연한 사고를 가질 수 있는 작업까지 같이 병행을 해준다면 아이 교육에 좀 성공적인 아이 교육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. 오늘 마감날 돼서 아이들 그 4년제 대학의 경우에 이제 마감날이니까 아이들이 뭘 이렇게 많이 고민할까 이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학과에 대한 고민도 좀 더 한 번 더 생각해 보지 않을까 싶어서 오늘 찍었고요. 또 꼭 고3뿐만이 아니라 고등학교 1, 2학년 또는 중학교 1, 2, 3학년 또 초등학교의 아이들까지도 제가 오늘 한 얘기 아까 피스컬 노트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. 물론 그거를 해서 아이들에게 이제 창업과 관련한 이제 아이템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이 아이들이란다. 이 황희태 씨의 경우에는 어떻게 그것을 실현해 가고 있는 건지, 그리고 그것이 처음부터 완성된 채가 있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만들어 가면서 만들어진 것이지 처음부터 완벽한 것은 없다. 그러니까 너도 좀 더 이런 생각을 갖고 뭐를 해라. 또 하나는 소프트웨어 교육에 대해, 소프트웨어는
반드시 했으면 좋겠다. 그것은 소프트웨어를 하면서 그런 기술적인, 예를 들어 프로그램을 짜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 안에는 우리가 보통 아이들에게 가르쳐주고 싶어하는 과학적 사고라는 게 다 들어가 있습니다. 추리력, 논리력, 사고력 뭐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 있거든요. 그거가 원래 그런 겁니다. 원래 프로그램을 짠다는 그 교육 자체가. 그래서 요즘은 내가 한국은 앞으로 미래가 참 밝다라고 생각하는, 가장 크게 확신하는 이유는, 물론 예전에도 컴퓨터 공학과에 가는 학생들이 똑똑하기도 했었지만 그 전에는 그냥 일반적인 아이들이 갔었거든요. 근데 요즘은 굉장히 똑똑한 사람들이 거기를 진입하고 있고, 또 그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또 다양한 사고, 막 열려져 있는 사고들, 우리 애들 만나면 그런 게 많이 보이거든요. 그런 거 있기 때문에 제가 우리나라가 앞으로 뭐 일본이야 뭐 당연히 이길 거고요. 어쨌든 세계를 선도하는 그룹에 있지 않을까. 그러니 당연히 내 자녀도 그 선도 그룹에 있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? 그죠? 이제 그런 교육에 대해서 제가 얘기하고 있는 거고, 그렇게 리드할 수 있는 아이로 성장해 가기 위해서 필요한 교육이 뭐다라는 말씀을 오늘 잠깐 드렸습니다.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